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보는 누나 은유입니다. 제가 요즘에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업로드가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서예지와 이제 김딱딱 사건으로 화제가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한데 가스라이팅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이제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요? 이제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가지고 상대방이 판단력이나 현실 감각 능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정서적인 학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은 영화 가스등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영화 가스등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심리나 상황을 꼭두각시처럼 교묘하게 조작하면서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이 영화에서 유래가 되어서 생겨난 말이거든요. 이런 가스라이팅은 주로 친한 상대에서 더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해요. 가족이나 연인 사이, 그리고 친구 사이, 직장 상사,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연인 사이에서 이 커플이 카페를 갔어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너 왜 남자들 자꾸 쳐다보는 거야? 너 저 남자한테 관심이 있어 쳐다보는 거지? 네가 저렇게 남자를 밝히면서 쳐다보니까 남자들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남자는 이렇게 여자를 몰아가면서 다른 남자에게 여자가 시선을 두지 않게끔 이렇게 여자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가 남자한테 흘리고 다닌다. 네가 남자에게 시선을 두었다. 뭐 등등의 여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여자를 몰아가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런 식의 싸움이 짙어지고 여자는 본인이 자기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자꾸 그런 식으로 추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는 자기 자신도 점차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그런가? 이 사람이 그렇게 본다는 거는 내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판단력이 해이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스라이팅의 한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여자도 남자와 싸우기가 싫으니까 그냥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악상황은 점점 증폭되고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 있어서 여자는 점점 자신의 판단력과 현실 감각 능력을 잃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미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는 점차 현실 감각 능력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존감이 점차 박탈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가해자에게 의존 증세도 보일 수 있거든요.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이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가스라이터라는 가해자가 있고 이제 가스라이티라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주장을 하는 가스라이터 가해자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현실감을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게 허락하는 가스라이트 피해자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같은 경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크면 클수록 이런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기가 쉽거든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유능하거나 겉으로는 자존감이 강해 보이고 콧대 높은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남성들이 자신들의 피해의식으로 콧대 높은 여자를 누르기 위해서 조종하려는 성향으로 비추어지고요. 상업시대 이후에 여성들이 주도권을 많이 행사를 하게 되면서 발생이 되었다고 해요. 이유를 분석해보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내면에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죠. 또한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가해자 역할, 피해자 역할을 쭉 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역할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가스라이팅 문제는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사주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가스라이팅 사주에 노출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사주에서 인성이 결핍되었거나 편인이 강하거나, 편인은 치우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치우칠 편이라고 해서 외로운 마음, 치우친 마음, 이런 결핍,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인성이 없으면 그런 결핍에 대한 것도 몰라요. 하지만 인성이 있는데 그 치우친 인성이기 때문에 결핍을 잘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주에 사람이 많은 비겁다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성에 귀문이 걸렸을 때 주위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하는데 원망과 애증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일시가 인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를 끌고 와야 되는 경우, 생각 능력이 잘못 왜곡이 된다면 이런 잔머리를 써서 나의 생각으로 그걸 끌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왜곡된 생각으로 사회를 끌고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가스라이팅에 노출이 되기 쉽다는 거죠. 또 인성혼잡의 경우 인성이 잘 들어오다가도 인성의 회로가 꼬이는 거예요. 정인이었다가 편인이었다가 이게 왜 자꾸 왜곡이 돼버리니까 본인도 되게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도 본인이 생각이 어떤 건지 확실히 확정을 잘 못 지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편인이 아니고 인성혼잡이 아니고 정인만 있으면 가스라이팅에 노출이 좀 덜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이 발을 정으로 들어온 인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들은 이 사람이 만약에 나를 조종하려고 한다면 내가 왜 이 사람을 조종당해야 되지? 내가 받는 사랑은 당연한 거야. 너가 나를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넌 그냥 아웃,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인만 있으면 가스라이팅에 노출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유형들이 꼭 다 이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변수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경우 이러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가스라이팅에 노출이 되는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주는 본인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그 사주가 천차만별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 인성을 가지고 좋게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인성을 가지고 나쁘게 악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해서 다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어진 인성을 가지고 나쁘게 활용을 한다면 가스라이팅에 노출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유능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므로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인의 마인드가 강해지면 가스라이팅을 당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훌륭한 자아 정체감을 가질 때 자유를 향해 벗어날 수 있어요.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 된다면 가스라이팅을 끝낼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사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거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댓글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